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서진입니다.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다시 한번 술렁이고 있어요. 바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매입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또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 사실 처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의미심장한 인물이 입을 열었어요. 바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 대표죠. 이분은 어떤 분일까요? 디지털 자산과 AI 쪽에 굉장히 불리시한, 그러니까 강세론자이신 분이고요. 특히 코인베이스 초기 투자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한마디 하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의견인가, 이걸 정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걸 섞어서 들으시면 시장 판단이 흐려져요.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 여기까지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얼마나 매입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직접 사겠다고 발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미국 정부의 방침은 이겁니다. 기존의 범죄 몰수 등으로 확보한 비트코인은 팔지 않겠다. 딱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그 보유량이 약 20만 개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시죠? 아니, 그러면 캐시 우드는 왜 갑자기 매입 이야기를 꺼낸 거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 상원에서 법안 형태로 한번 거론된 적이 있어요. 뭐냐? 비트코인 전체 발행량 2100만 개 중에서 5%, 그러니까 약 100만 개 정도를 미국이 보유하자, 이런 목표가 제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계산이 나오시나요? 지금 20만 개 보유하고 있는데 목표가 100만 개라면 80만 개의 갭이 있는 겁니다. 이 갭을 메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야 됩니다. 그것도 전략적으로요. 이게 캐시 우드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변수가 더 붙어요. 뭘까요? 올해 중간 선거입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식적인 행보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표면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 권서진은 여러분께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제가 이 사안을 보면서 떠올린 게 뭐냐? 바로 근본 이제입니다. 잠깐 역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1년 닉슨 쇼크 이전까지 미국은 근본 이제를 채택했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이 뭘 했습니까? 전 세계 금의 최대 보유국으로 올라섰어요. 그리고 그 금을 기반으로 달러를 찍어냈고 그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근본 위제가 폐지된 지금까지도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금 보유국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 보유량 기준으로 약 23%, 매장량 기준으로 4에서 5% 정도를 미국이 쥐고 있어요. 자, 여기서 숫자 하나 다시 보십시오. 4에서 5%. 어디서 많이 본 숫자죠? 네, 비트코인 100만 개, 전체 2100만 개의 약 4.8%.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생각해보세요. 왜 미국은 50만 개도 아니고 200만 개도 아니고 하필 100만 개를 이야기했을까요? 이건 금에서 미국이 누렸던 패권을 비트코인에서도 그대로 재현하려는 설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디지털 골드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별명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진짜로 디지털 골드의 지위에 오른다면, 그리고 자산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진다면 그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게 있어요. 미국이 직접 세금으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반발이 엄청날 거예요. 왜 우리 세금으로 코인을 사느냐? 이런 정치적 저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설을 하나 드려보면 미국이 말하는 100만 개 보유라는 게 꼭 연방정부 직접 보유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 핵심 투자사, 자산운용사, 이런 곳들이 장기 보유하고 있는 물량까지 포함해서 범미국 자산권 차원에서 5%를 채워가는 형태, 즉 민관 협력 형태의 전략적 비축, 이런 모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걸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최근 미국의 거시적 행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영토적 영향력 확장, 서구권에 대한 정치적 압박,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달러 패권의 디지털 확장. 이게 다 따로 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큰 흐름이에요. 저는 이걸 팬 아메리카니즘의 디지털 버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20세기에는 금과 달러로 패권을 잡았다면 21세기에는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으로 패권을 재설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림이 보이시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질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내용 중에 의미 있는 이슈들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상자산 시장은 더 이상 자기들끼리 노는 시장이 아닙니다. 정책, 규제, 글로벌 매크로와 완전히 한 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차트만 봐서는 안 됩니다.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큰 흐름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족한 방송 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인사이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권서진이었습니다.